안녕하세요. 랭킹뉴스입니다. 지난 밤 사이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 오전 8시 기준 상위 키워드는 역시 정리하면서 볼게요. 매일 랭킹되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한국, 레바논, 경찰, 가세현, 체포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김웅 고발장, 역시 김웅, 가세형 관련 기사가 눈에 띕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김웅 고발장, 가세현 체포 주로 김웅 관련 기사가 교집합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역시 김웅 고발장 관련 기사가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은 관심 뉴스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한국 레바논, 가세현 체포, 김웅 고발장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한국, 레바논 꺾고 첫 승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본선 티켓을 얻기 위해서 각 대륙 간의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의 최종 예선 A조입니다. 같은 A조인 레바논과의 어제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한 건데요. 이 B조인 일본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이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기 쉽게 축구 소식을 기사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고. 네, 포털에 한국 레바논을 검색해 볼게요. 뉴시스 기사로 보면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벤투호가 이 벤투는 우리 축구팀 감독 파울루 벤투의 이름을 따서 벤투호라고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번째 경기에서 레바논을 꺾고 첫 승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어제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2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15분에 터진 권창훈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은 적힌 대로 일단 2022년 11월 21일에 개막을 합니다.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본선 경기가 치러지고요. 본선 티켓을 얻기 위해서 피파 회원국 211개국이 여기 보이는 대륙별로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조별 예선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시아 지역은 최종 예선전에서 총 12개 팀이 경합을 벌이는데 이 12개 팀이 A조, B조 이렇게 2개 조로 나뉘어서 승부를 벌이고 한국은 A조에 속해 있어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A조에서는 이란이 31위로 피파 랭킹이 가장 높고요. 어제 경기를 치른 시리아는 피파 랭킹 79위입니다. 네, 본선 티켓은 아시아 지역 A조와 B조 각각 상위 1, 2위 팀에게 주어지는 4장과 각조 3위 팀이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장까지 해서 아시아 지역의 경우 4장 또는 5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A조에서 2위 안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 지역은 1차와 2차 예선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예선의 경우 대한민국이 속한 A조 1차전이 지난 2일에 이라크와 있었는데 0대 0으로 무승부로 끝났고요. 어제 열렸죠.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2차전에서 대한민국과 레바논이 경기를 치렀고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1승 1무 승점 4점을 획득했습니다. 어제 레바논과의 경기에는 원래 손흥민이 출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훈련 도중에 우측 종아리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축구 팬들의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후반 15분에 권창훈의 왼발 논스톱 슛으로 최종 예선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 B조인 일본은요.
지난 2일 최종 예선 1차전 오만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지만 오늘 오전에 2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게 되면서 1승 1패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경기는 팀당 10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일 1차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3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A조 6개 팀과 총 10차전의 승부에 나섭니다. 일정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다음 경기는 다음 달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랭킹 뉴스 탑2는요. 가세연 체포입니다. 7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 3명이 9시간의 경찰과의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등 10여 건의 명예훼손 때문인데요. 이 체포 당시의 과정을 가세연 운영진 한 명이 직접 촬영을 해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기사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 가세연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줄임말이죠. 노출된 것 중에 중앙일보 기사로 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보이시죠?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진 중 한 명인 김세희 씨가 체포 당시 집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떨어지고 경찰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 가세연이 직접 올린 것으로 8분 20초 정도 됩니다. 이 김세희 씨는 체포 당시에 취재진들에게 조국 딸과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집을 쳐들어와서 문을 부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냐? 나는 살인 강간범이 아니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은 전 법무부 장관이고요. 이인영은 현 통일부 장관입니다. 영상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는데요. 해당 영상을 찍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의 집에서 경찰과 9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로 좀 더 살펴보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가세연의 운영진이죠.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들 집을 각각 찾았습니다. 김용호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집 앞에서 검거됐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해서 9시간 대치 끝에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 강 변호사는 오후 8시쯤 각각 체포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그러니까 딸 조민과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보면 가세연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막대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로 유급되자 조국이 교수를 직접 찾아갔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가세연과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병역 비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가세연이 주장했던 것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은 이외에도 정치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연예인 등을 겨냥해서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는 폭로방송으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모두 10여 건 이상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서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들이 계속 불응하자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세연은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을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알리면서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공권력을 무기로 가세연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김웅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이 해당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 건데요. 여러 의혹의 핵심 쟁점들이 좀 속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기사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 포털에 김웅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JTBC 기사로 살펴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
검찰이 야당의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의혹과 관련돼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은 검찰에서 건네준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김웅 의원은 일단 보도된 고발장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서 모 매체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뉴스버스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가 손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찰청 간부였던 손준성 검사를 말합니다. 이 손모 씨에게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황상 내가 그 자료를 받아서 당에 전달했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기사도 함께 보면요.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는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근거로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자신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만 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현재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증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나의 기억력으로만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은 더욱더 혼란만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조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조속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도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유승민 후보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수사기관으로 모든 몫을 넘기고 오락가락 해명을 한 탓에 대체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랭킹 뉴스 3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